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돼. 자기가 실력을 키워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냥 돈 맡기잖아요. 다 그냥 뜯겨 가. 실력 없으면 그냥 하지 마. 아마 요즘 증권사 가면 저도 지금 문자로 많이 와요. 저기 뭐냐 PB들의 추천 종목 해가지고 뭐뭐뭐 지금은 뭐 하십니다 하면서 어디에 보고서 하면서 추천 종목 어제요. 그 중에 어떻게 해요? 썩은 사과들이 끼어 있어요. 그 썩은 사과를 그냥 물면 어떻게 해요? 손실을 많이 봐요. 지금 요즘 그런 때야. 그래서 어떻게 PB들이 추천하는 종목도 어떻게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야, 요즘 같은 시장에서 너 지금 빠져나가려고요, 큰 손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누가 처먹어줘야 돼. 누가 처먹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처먹어줘야 돼. 지금 시한폭탄을 갖다 여러분들이 안고 터져야 돼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무사하게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당연해. 자, 요즘 선물 시장에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해요. 자, 정보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물 시장을 갖다 교란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냐? 요즘 어떻게 하면 지금 예전에 말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지금 약간 저기 뭐냐 이게 세력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회사들이 이제 도산할 회사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내일 모레 도산할 지금 이게 저기 그 어떻게 뭐 이게 저기 도산할 리스트에 어떻게 뭐 살생부에 다 올라가 있어. 자기는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빼면 어떻게 해요? 이 회사가 급락을 해. 일반 개인 투자자가 빼면 뭐 별 저기 이렇게 시세에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큰 금액을 막 몇 조 원 단위를 이렇게 투자한 양반들 어떻게 해요? 내가 빼면 어떻게 해요? 회사가 급락을 해요. 그래서 못 빼요, 얘네들 알면서도. 그래서 이게 자본금이 많은 사람들 리스크예요. 이게.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아니다 싶으면 딱 알아채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자본금이 많이 투여된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어떻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갖다가 먹어줘야 돼요. 폭탄을 먹어줘야 돼요, 그 대신. 그래 폭탄 먹을 사람들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꼬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예전에 좀 이게 예전에 야 이거 진짜 예민한 건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쓰던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로스차일드는 안 쓰고 있어요. 로스차일드 가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시장을 갖다가 교란시키고 허위 정보를 배포해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거를 여러 나쁜 국제 연합 세력들이 금융 세력들이 어때요? 지금 그것을 다시 좀 써먹고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전문가들 그거 찾아보면 선물 시장을 찾아보면 그게 나올 거예요. 자, 선물 시장에 지금 곡물 시장에 어떻게 해요? 곡물 시장, 선물 시장 곡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곡물 가격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때요? 곡물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공급이 딸려요.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격은 올라요. 곡물 가격은 올랐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조장을 하죠. 그럼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게 실업률을 어떻게 하면 낮추면서 일반 노동자들이 그걸 지니 지수를 이걸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사회의 불만도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선물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현물 시장의 시세를 움직여요. 조작을 시켜요. 자, 선물 시장은 뭐예요? 자, 선물 시장이 뭐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려요. 모르는 분 그거 다시 공부하세요. 예전에 제가 설명한 거 있어. 다른 유튜버들나 이게 자료들 많으니까 그거 보고 모르는 분들 그거 보고 다시 들어.
자, 선물 시장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선물 시장 뭐 현물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말 쌀 한 가마니 할게요. 쌀 한 가마니가 현재의 시세로 제가 지금 저도 농사를 짓는데 농사꾼이 이게 납품하는 가격이 아마 저기 작년 지금 아마 시세가 17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 정도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곡물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쌀은 국제 쌀 가격보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한 5배에서 6배 정도 비싸요. 자, 요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이걸 설명해요. 국제 쌀 가격과 대한민국 쌀 가격은 시세 자체가 틀려요. 국제 쌀 가격보다 한 5~6배가 비싸요. 대한민국 쌀 가격이. 자, 요걸 먼저 전제하고 먼저 저도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상가가 있으면 상가를 주면 월세를 받잖아요. 저는 1년 농사를 할 때 1년에 한 번 도지세를 받아요. 월세 비슷하게. 그럼 그게 뭐냐? 한 필지에 10가마니. 한 가마니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17만 원이에요, 현재 17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한 가마니. 현 시세가 17만 원. 근데 쌀 가격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20만 원 넘을 때도 있고 15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몰라요. 시세라는 건 항상 그때 상황에 따라 이게 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쟁 같은 이런 큰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100만 원까지도 이상으로 청정부지로 올라가요. 사재기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이게 쌀값을 국가에서 통제를 해요. 근데 어떻게 그 선을 조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저도 쌀값을 한 20년 데이터를 보면 보통 이게 많이 떨어져봤자 15만 원 밑으로 좀 떨어지고 많이 올라봤자 우리나라 쌀값은 20만 원을 약간 넘어요. 고선에서 대부분 왔다 갔다 해요. 어지간하면 15만 원 밑으로는 잘 안 떨어져요. 어저간하면 20만 원 이상으로 안 올라가요. 한 가마니 80kg. 제가 20년 정도 데이터를 냈는데 그리고 쌀 가격은 거의 안 올랐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쌀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쌀 가격을 저는 이게 쌀의 가격에 대한 제가 민감해요. 왜? 저도 이게 월세를 갖다가 쌀로 받아요. 쉽게 말해서 한 달에 한 필지에 쌀 한 가미 꼴로 월세를 받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면 쌀 한 가마리 한 필지당 쌀 한 가마리 꼴로 월세를 받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쌀 한 가마리 얼마예요? 평균 17만, 지금 17만 원. 근데 어떻게 시세가 그때 달라요. 어떨 때는 15만 원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20만 원 이상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시세예요. 시세는 뭐예요? 신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 시세는 어때요? 그때 달라요. 그때 가봐야 알아. 이제 3년 후에 시세가 20만 원이 넘을지 15만 원으로 떨어질지 몰라요. 그 누구도. 이게 시세예요. 몰라요. 자, 그럼 선물 시장은 뭔가요? 미리 앞으로의 일어날 시세를 알아차려서 그 시세에다가 쉽게 말하면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할게요. 다시 이게 선물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이 저거니까 그 미래의 쌀 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3년 후에 쌀 가격, 2년 후에 쌀 가격, 1년 후에 쌀 가격을 맞추는 사람이 수익을 얻는 마치 도박과 같은 베팅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홀짝 있죠? 홀짝 게임은 똑같아요. 홀짝 해가지고 홀 했는데 홀이야. 그러면 맞아. 그러면 먹고 홀 했는데 짝이야. 그러면 틀려. 뺏겨. 똑같아요. 자, 선물 시장은 뭐냐? 간단히 설명해. 이게 도박하고 비슷해요. 선물 시장이. 알아맞히는 거예요. 홀짝하고 똑같아요. 미래의 이 쌀 가격이 어떤 가격인 걸 알아맞히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베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년 후에 쌀 가격 지금 17만 원인데 1년 후에 쌀 가격을 내가 22만 원이야. 22만 원을 베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알아맞혀요.
알아맞히면 수익이 나한테 들어와. 근데 못 알아맞히면 어떻게 해요? 내 돈을 어떻게 해요? 뺏겨요. 도박하고 똑같죠. 자, 2년 후에 내가 가격을 내가 보니까 2년 후에 가격이 지금 15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15만 원에다 15만 원 떨어질 것 같아. 15만 원에다 베팅을 해. 그럼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에 상응한 만큼 몇 배를 벌고, 틀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저기 베팅한 돈이 어떻게 해요? 뺏겨요. 다른 맞춘 사람한테 가겠죠. 이게 선물 시장의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는 굉장히 통계학적이고 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그걸 갖다가 분석을 해요. 어마어마한 비용과 서버를, 빅데이터 서버를 돌리면서 그걸 갖다가 유출을 해내요. 미래의 쌀 가격이 얼마, 1년 후에 쌀 가격이 얼마가 될지, 2년 후에 쌀 가격이 얼마가 될지, 3년 후에 쌀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맞춰요. 맞추는 사람이 수익을 많이 그걸 가져가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어디까지 수집하냐? 점성술에까지 가서 얘네들은 데이터를 내요. 선물 시장을 얘네들이 어떻게까지 데이터를 내냐면, 미래에 이게 쌀 가격이 지금 이게 17만 원이야. 그러면 1년 후에도 17만 원. 그럼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올해 17만이면 내년도 17만의 확률이 높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확률이 높은 데다가 배팅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맞췄을 때 배당금이 적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올해 17만 원이면 내년에 22만 원까지 올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근데 22만이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럼 누군가 올해 17만이면 내년에도 17만의 확률이 다 높아. 그럼 대부분 사람들 거기다 배팅을 해요. 그럼 많은 사람이 거기다 배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마장하고 똑같아요. 항상 1등 하는 말이 항상 1등이에요. 그럼 1등 하는 말에다가 배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이 1등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 얼마 안 나와. 근데 가끔가다 매일마다 만년 꼴찌 하던 말이 어떻게 해요? 1등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이게 선물시장 교란하는 게 이게 경마장 이게 교란하는 거 똑같아요. 왜 시장에 어떤 속임수가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경마장하고 진짜 또 도박하고 똑같아요. 선물시장에 보면. 이게 속성을 보면. 이제 저는 경마장 가본 적 없는데, 대략적으로 경마장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걸 알아요. 예전에 하여튼 이게 경마장하고 경륜장이 있어요. 이게 경륜장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예전에 걸륜제가 그쪽 계통 사람들 많이 알아. 예전에 걸륜제가 자기 아는 선배인가 형이 이거야, 경륜장 선수야. 그럼 어떻게 하냐? 경륜장하고 경마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륜장 사람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게 가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경마장 어떻게 말로 해서 가는 거야. 이게 말이냐 사람인가 틀리지 시스템은 똑같아. 도박 시스템은. 제 사례를 들을게요. 예전에 결룡제한테 이게 들은 건데, 결룡제의 아는 선배가 이제 어떻게 경마장이 아니고 경륜장이야. 경마장하고 경륜장은 똑같아. 경륜장은 뭐냐, 뭐 이거 막 하면서 사람이 막 빨리 이게 휠체어 같은 거 돌려가지고 빨리 가는 게 이렇게 경륜장이 있어. 경마장은 똑같아요. 말이냐 사람이 휠체어 타느냐 말 타느냐 이 차이야. 뭐 경륜장 선수인데 이 양반들이 어떻게 저거냐면, 경륜장에서 가끔 가다 경륜장 선수들끼리 짜고 친대요. 어떻게 해요? 순위를 조작을 해요. 그러면 평소에 이게 보면 경륜장에 미친 애들은 데이터가 있어. 그럼 항상 1등 하는, 잘하고 1등 하는 애들을 알아. 그럼 거기다 베팅을 해. 너무 당연하죠. 근데 수익률은 나중에 1등을 했을 때 배당금은 적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걸었어. 그러면 이게 항상 얘는 1등이에요. 경륜장. 얘는 히어로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1등 할 확률이 높겠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 꾼들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걸겠죠, 많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많이 걸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배당 수익이 적어요. 왜? n분의 1로 나눠 먹어야 하니까. 내가 100만 원을 걸었으면 어떻게 해요? 한 예를 들어서 2, 30만 원밖에 안 나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얘는 항상 1등을 하니까 모든 관중들이 1등 할 걸 알아. 그래서 얼마 안 나와요. 하지만 항상 저걸 누구나 다 걸어. 그럼 어떻게 하냐? 경륜장 선수들이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짜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꼴찌가 1등을 하면 티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애매모호하게 그때 이제 배당을 갖다가 보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 저기 이제 10명이 달린다고 해. 그럼 1등에서 10등 실력이 대략적으로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 그럼 보통 얘네들이 한 5등, 6등 애가 어떻게 해요? 1등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평소에 중간 정도 5등, 6등 하는 애때 배당을 거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니 꼴찌에다가 뭐죠? 예를 들어서 꼴찌에다가 꼴찌하는 애한테 배당을 걸면 막 100배 이상이 나와. 내가 100만 원을 배당해서 꼴찌가 1등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1억 원의 배당 수익이 들어와요. 이게 선물 시장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선물 시장하고 이게 경륜장, 경마장 원리하고 똑같아, 진짜로. 그럼 어때요? 경륜장이나 경마장도 똑같이 해요, 그것도. 선수들끼리 조작도 하고 윗선에서도 그걸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꼴찌에 애가 들어오면 이게 티가 확 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들 의심을 해. 그럼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중간 정도 이게 평소에 중간 정도 이렇게 가는 경륜 애를 갖다가 어떻게 1등을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러면 대부분 1등, 2등 아니면 많이 해야 3등에다 대부분 배당을 해. 그럼 많은 사람이 여기다가 걸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안 돼. 인간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1등, 2등, 3등까지 있어. 4등은 몰라. 4등은 기억을 안 해. 4등부터는. 이게 심리야. 이걸 갖다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4등 내지 5등 가는 애는 기억을 안 해요. 대중들이. 그럼 얘네들이 한 번씩 1등을 들어와요. 그럼 1등한테 배당을 하면 내가 100만 원을 거의 평균 1등을 한 애가 있어. 얘한테 배당을 하면 어떻게 한 20만 원밖에 안 나와. 2등한테 하면 어떻게 해? 한 50만 원밖에 안 나와. 3등한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70만 원밖에 안 나와. 근데 4등한테 어떻게 하면 200만 원 정도 따블이 나와. 자, 5등한테 오면 이제 여기서 5등부터가 틀려져요. 이제 5등부터는 어때면 기본이 이제 이제 제가 어떻게 한 10배 정도가 나와요. 보통 5등부터. 5등이 1등으로 들어오면 5등, 4등까지는 저런 애도 그래도 3등에 들어오니까 약간은 기억해. 근데 5등부터는 아예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 저런 애가 있는지도 몰라. 5등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배당을 거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본이 10배예요. 자, 평소에 5등 정도, 평균 5등 하던 애가 1등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당 수익이 어떻게 되냐? 기본 10배. 여기서부터 확 틀려져요. 인간의 심리가 3등까지 기억해요. 3등까지 기억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3등까지 기억해요.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딱 3명을 기억하죠. 딱 3등까지 기억을 해. 근데 어떻게 해요? 4등도 약간 가물가물해요. 4등은 3등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어. 그때 상황에 따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푸사하게 4등은 기억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5등부터는 기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누구도 여기다가 배팅을 안 해요. 5등부터는. 근데 배팅을 안 한다면 어떻게 얘가 1등으로 들어올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얘가 1등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이 기본 10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경륜장 선수 10명 있어. 그럼 어떻게 연결명 해가지고 야 우리 한탕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오늘 5등 5등은 저번에 네가 1등 했으니까 안 되고 이번에 배당 수익을 다 보니까 한 6등 정도 하는 애가 배당 수익률이 겁나 높아. 한 20배가 나와 배당 수익률이. 야 그러면 이번 배당 수익이 6등짜리 네가 배당 수익이 높으니까 네가 이번 경기에 어떻게 해요? 1등 해. 선수들끼리 뭐 그거 조작하는 거 쉽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쪽 시장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직접적으로 였지만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들어요. 특히 건융제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예전에 보면 아유 저 멍청한 것들 하면서 저기 도박 하는 애들이나 경마장 다니는 애들은 저 멍청한 애들 피 빨리는지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해요. 다 조작을 해 안 해서 그거를 경륜장 자기 그 선배가 경륜장 선배인데 조작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떻게 6등짜리가 나중에 어떻게 한번 들어와. 그럼 어떻게 6등짜리가 딱 보니까 이번에 어떻게요? 배당금이 어떻게 30배로 돼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대포 계좌라고 하죠. 대포 계좌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타 명의로 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걸어요. 6등에다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6등을 갖다가 1등으로 만들어요. 네. 선수 10명이 한 마음으로 짜가지고 어떻게 경륜장에서 어떻게 해요? 6등을 1등으로 만들었는데, 네. 6등 밑으로 다 이렇게 힘든 척 하면서 뒤로 가면 돼. 자, 이것도 일종의 선물 시장 원리하고 비슷해요. 자, 이 경륜장이나 경마장에서 어떤 선수가 1등을 들어오는 거를 마치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을 얻어요. 밑에 앞으로 일어날 선물 시장,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면 어마어마한 배당 수익이 나와요. 이게 선물 시장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아마 나중에 도박 관련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또 해버리네. 이게 도박하고 주식하고도 많이 심리적인 게 연결이 돼요. 이게 팩트냐고 팩트예요. 가끔가다 경마장 선수들끼리 짜고 쳐가지고 했다고 예전에 많이 터졌어 나왔어. 지금도 해요. 안 들키게 하는 것뿐이지. 그 경륜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걸륜제한테 들었어. 걸륜제 아는 선배가 경륜 선수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자기네들 짜고 차가지고 다 그걸 해요. 그리고 윗선에서도 명령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그럼 어떻게 해요? 리베이트를 받아요. 이제 그대로 하면. 예전에 스포츠 토토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선수, 농구 선수들이 어떻게 이게 승부 조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한번 언론에 터진 적이 있었죠.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도박 시장에서는 돈이 따르면 술수가 따르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선물 시장에서도 똑같이 그게 적용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6번 선수가 어떻게 해요? 6등 선수야. 항상 6등 정도 평균을 하던 선수가 어떻게 10명 중에 6등 하던 선수가 어떻게 해요? 1등을 돌아왔어. 1등을 이 선수가 돌아왔을 때 배당 수익이 30배예요. 그럼 거기다가 어떻게 6등 선수를 1등으로 10명의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6등 선수를 1등으로 만들어내요. 쉽죠? 쉽죠?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리고 6등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0배의 수익을 거둬서 이제 10명의 선수가 노나 봐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